해도 될까요? 네, 해도 되죠.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랑 같이요, 1시간 반 정도 이제 수업을 해볼 텐데요. 1시간 반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시간 25분? 이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60번까지 문제를 푸셨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난도가 그리 높진 않아요. 시간 관리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건보 유형과는 조금 다른 한국사회능력 개발원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시험을 본 데가 있습니다. 토요일이죠, 토요일. 코레일이 시험을 봤거든요. 코레일이 매일 경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코레일이 기존 스타일로 나왔어요. 한국사회능력 개발원 스타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또 코레일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건보도 기존 스타일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기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모의고사대로 문항을 한번 준비해 봤으니 모의고사대로 문항을 해설해 볼 테니까 우리 잘 한번 적응해 보시죠. 아시겠죠? 오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이패드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해도 돼요? 해도 되죠? 온라인? 자,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풀 문제는요. 요거 푸셨을까요? 56, 57? 여기까지 가셨어요? 이거 어떠실까요? 해드릴까요, 이거? 안 해도 돼요? 답변 좀 주실까요? 우리 서로 답변을 좀 나누면서 얘기 나눠야 되는데. 네. 아, 그래요? 그럼 안 하겠습니다. 어떤 거 할까요? 번호 주실까요? 원하시는 거 할게요. 제가 준비한 문제들도 있는데 원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번호 찍어 주십시오. 32번. 아, 이거요. 그냥 쓴 거예요. 근데 가중평균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냥 번호 막 불러주십시오. 예, 근데 너무 많이 부르시면 제가 이제 그거를 쫓아갈 수 없으니 한 문제 한 문제 끝나고선 하시죠. 그럼 될 것 같은데. 되셨을까요? 되셨죠? 네, 고맙습니다. 해보면 왜 질문하셨는지 의도가 이해는 돼요. 못한 게 있다라면 또 목요일날 또 있으니까요. 그때 하죠 뭐. 그때 하면 될 것 같고. 요거는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더 하면 돼. 잠깐만요. 아이고 펜만 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흐리실까요 화면이? 어떠세요? 32번 정오표가 있죠? 그죠?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조금 설명드릴 게 있긴 있거든요. 자, 해볼게요. 뭐냐면 제 생각은요. 요거 요렇게 하셨을 것 같거든요. 신종 전염병에 대해 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요거예요. 이제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는 이제 이거죠.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0.9를 더할 텐데 1을 더한 다음에 0.1을 빼면 되지 않습니까? 1 더하면 12.8, 0점을 빼니까 12.7. 그러니까 정답이 5번 이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여기까지 됐는데요. 근데요, 요거를요. 문제를 좀 바꿔서 풀어볼게요. 아마 이것 때문에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 됐죠? 이게 뭐냐면 가중평균? 그거를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데 이게 소수 둘째 짤에 반올림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보면 매우 안전이라고 답한 사람이 남자는 0.9%, 여자는 0.5%. 이거는 제가 숫자가 좀 안 맞아가지고요.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전체는 몇 프로냐? 0.7%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 0.7%는 여기 딱 정확히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가중평균을 좀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남자 중에서 매우 안전이라고 생각한 비율, 여자 중에서 매우 안전이라고 생각한 비율, 각각 몇 퍼센트냐면 남자는 0.9%, 여자는 0.5%, 전체로 보면 0.7%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전체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매우 안전이라고 답한 비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거리의 비가 가중치기 때문에 0.2%포인트, 0.2%포인트니까 1대1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가중치가 1대1이겠죠. 그러면 이 가중치라는 건 분모값이기 때문에 이게 분모에 해당하는 게 뭐냐? 전체 여자 응답자 수죠. 이거분에 여자 응답자 중에서 그렇죠. 매우 안전이라고 답한 수죠. 곱하기 100한 거거든요. 근데 분모에 있는 게 전체 여자 응답자 수라는 거죠. 여긴 뭐겠습니까? 전체 남자 응답자 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파란색으로 쓸게요. 전체 남자 응답자 수 대 전체 여자 응답자 수가 몇 대 몇? 1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 수를 제가 응답자 A라 그러면 여자도 뭐가 되겠습니까?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기존대로 문제를 풀면 그 정오 판정하기 전에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적혔을 것 같거든요. 안전하다고 응답한 남성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몇 프로냐 이거라고 생각하면은요. 전체 조사 대상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A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는요. 0.9%에다가 더하기 11.8%에다가 여기 곱하기 A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A 약분되고요. 요게 2거든요. 정리하면 2분의 요거 두 개 더한 거 절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게 12.7%죠. 정리하면 6.35%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가중평균의 개념을 이용하면 아마 요거 질문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제 의도가 맞을까요? 제 의도가 맞을까요? 됐죠? 이해되셨죠? 안 되시는 분 질문하실까요? 되셨죠?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요거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이 비율을 물어봤지만 요런 출제도로 갖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보시죠. 또 질문하신 게 5번, 6번 질문하셨네요. 자, 야 이거 참 문제다. 잠깐 이제 5번, 6번 질문하신 분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자 여쭤봐도 될까요? 5번, 6번 질문하신 분이요. 모듈을 공부하셨습니까? 답변 좀 주실까요? 이건 글쎄요. 이게 잠깐 제가 얼굴 보여드리고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5번은요. 이게 모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푸시면은 글쎄요. 시험장에서 여지껏 건보는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사회능력개발원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한 것들은 하시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 요거 문제도 한번 저랑 해결해 보시죠. 모듈이 걱정이네. 그죠? 해보면 기업 의사소통은 내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전달한다고 쓰지 않고요. 다루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의사소통 과정은 정보 전달 이상의 것은 아니다. 아니요. 이상의 것이에요.
정보 중단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틀렸고요. 디귿 의사소통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 고려가 바탕이 돼.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정답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이렇게 4번 이렇게 가셔야 돼요. 모듈에 대한 내용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되셨죠? 됐죠?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또 몇 번이었지? 야 이거 맞네. 큰일 났네요. 차근차근 할게요. 흥분하지 않고 6번 이것도 모듈이네요. 6번 별표 치실까요? (6번을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거 자신의 의견을 인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도 장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 그랬는데 이걸 오답하셨을 것 같아. 옳지 않다라고 하셨을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모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선물을 포장하듯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포장하듯이 자신의 의견도 포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에 쓰여 있고요. 이게 맞습니다. 기억하시고 니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과연하고 감탄하게 만든다.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과연이라는 말을 실제로 썼어요. 됐고 디귿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직업인이라도 항상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여 인상적 의사소통을 만든다. 너무나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른 표현은 없을까? 라고 항상 고민을 한다고요. 다른 표현은 없을까? 다른 표현 없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고 리을 인상적인 의사소통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주 사용하는 표현도 잘 섞었으면 괜찮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표현으로 바꿔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 됐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4번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강사잖아요. 강사이다 보니까 특정한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한단 말이죠. 제 강의에도 아마 저는 인지를 못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 쟤는 왜 이렇게 이 말을 반복하지? 그 말은 뭐냐면 인상적인 의사소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상적인 의사소통이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있잖아요.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요. 그걸요 계속 바꿔가면서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는 거를 환전한다고 표현하잖아요. 한 번은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든가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요 환전한다고 표현하든지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서 얘기하는 게 인상적인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네 그렇죠. 그렇죠. 디귿 오케이. 이렇게 저랑 의사소통 하시면서 가시죠. 혹시 이상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3번이요. 제 생각에요. 이게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13번을 보면요. 문단배열이잖아요. 근데 문단배열을 너무 테크닉적인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접속사 보고 푸신다든지 이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이것도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을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바르게 배열한 거 찾는 거고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왔던 것을 암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역사 공부는 우리에게 과거를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탐정처럼 쉽고 알려진 정보들로 시작한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 자체가 뭐가 되냐면 탐정처럼 쉽고 알려진 정보들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택지 이용하면 앞에 올 수 있는 게 A, B, C 다 되네요. 그러면 A부터 볼게요. 당신은 더 나아가 왜 그는 잔인했을까? 절대 안 되죠. 더 나아가라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앞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AX 이거 지우시고 그 다음에 B와 C인데요. 예를 들어 구고요. 그 다음에 C는요. 그런 다음에 그 정보들이 어떻게 서로 들어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것들을 이리저리 바꿔본다라 그랬거든요. 잠깐만요. 우리는 탐정처럼 쉽고 알려진 정보들로 시작한대요. 그런 다음에 그 정보들이 어떻게 서로 들어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것들을 이리저리 바꿔본대요. 일단 모든 정보가 들어맞으면 우리는 완전한 그림을 갖게 된다. 우리가 모든 정보를 끼워 맞출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한다라 그랬어요. 이게 C 아니면 이제 B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중국의 황제 진시황이 잔인한 통치자였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것을 사실로 단순히 받아들이겠는가? 아니면 그 말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 뒷받침할 정보보다 증거를 찾겠는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다음에 이어질 걸 볼게요. 그런 다음에 그 정보들이 어떻게 서로 들어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것들을 이리저리라 그랬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 보시면 B 다음에 C냐 아니면 C 다음에 B냐라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당신은 더 나아가 왜 그는 잔인했을까라는 통해서 아, 그는 누구겠어요? 진시황이죠.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됐죠? 근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진시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잔인했을까?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답은 이거 같아요. 이 정도 좀 풀었거든요. 됐을까요? 되셨죠? 질문하신 분?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제가 조금 건너뛰었다 할게요. 이거 조금 질문이 길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되셨죠? 아, 질문 많네요. 아, 큰일 났네. 제가 생각한 중요한 것부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30번 할까요? 30번? (30번을) 질문하신 이유는 이 단일이 좀 힘드신 거죠? 맞죠? 자, 보시죠. 지우고 할게요. 얘는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문제인데요. 먼저 보면 A 기계로는 12시간, B 기계로는 8시간, 그 다음 C 기계로는 4시간이 소요된대요. 어느 날 R 부품에서의 하루 평균 주문량이 평소의 3배로 증가하여 C 기계로 2시간 생산하다가 A, B, C 기계 모두를 가동하여 주문량을 생산하였대요. 모두 동시에 가동한 시간을 찾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1문제고요. 하루 주문량 있잖아요. 하루 평균 주문량. 이거를요 1로 두는 것보다는, 즉 1은 아닌 것 같고요. 1로 두면 좀 불편하고요. 분수로 써야 되니까 12, 8, 4의 공배수가 편하고요. 그 중에 제일 편한 건 최소공배수 같아요. 그래서 12, 8, 4의 최소공배수를 구해보면 4로 나눠지잖아요. 3이고 2고 1이죠. 다 됐네. 이렇게 곱하면 6이고요. 4니까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주문량을요 24개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질문하신 분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됐죠? 계속 해보면 그러면 A 기계가요 이 24개를 처리하는데 12시간 걸린다 그랬으니까 시간당 2개 하는 거죠. 얘를 12로 나누면 시간당 2개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B는요 8시간 걸리니까 얘를 8로 나누면 시간당 3개 이렇게 되거든요. C는요 4로 나누니까 시간당 6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R 부품에서의 하루 평균 주문량이 평소에 3배가 됐다 그랬거든요. 24의 3배죠. 이렇게 자르면 20이 3개 있으면 60, 4가 3개 있으면 12, 72개를 마무리해야 되고 72개를 그 주문량을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럼 C 기계로 2시간 생산했다 그랬으니까 C 기계는 1시간에 6개 하는 거지 않습니까? 2시간이니까 곱하기 2시간. 이렇게 하면 12개를 한 거고요. 60개가 필요한 거죠. A, B, C 모두를 동시에 가동한대요. 동시에 가동하는 거니까 2개, 3개, 6개요. 총 몇 개? 그렇죠. 11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네모 시간.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죠. 동시에 가동한 시간. 그러니까 이게 몇 개 돼야 되면 60개 돼야 되거든요. 얘는 60분의 11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아이고 11분의 60시간 이제 미쳤어요. 11분의 60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
다음에 앞부분에 막 치우쳐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앞부분은 7번 보겠습니다. 7번에 네, 7번 질문하셨는데 7번은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십시오. 문제를 풀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요. 이후라는 거 있죠. 이후. 이후는요. 이상, 이하 이런 것들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경계값이 포함되는 거죠. 이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이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후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 순간부터 먹지 말아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후, 이전, 이상, 이하라는 건 경계값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됐고. 그다음. 야, 이거 질문 많네요. 큰일 났네.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47번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건보 준비하신 분들이 얘가 약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46번도 질문하실 것 같은데. 7번. 뭐 문제가 있나? 칠 번에 몇 번 선택지죠? 손손님? 2번이요. 2번 잠깐 검토해 볼게요. 임금 피크제 적용이라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사원에서 주임으로 승진한 경우는 임금 피크를 재산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1호에 보니까 임금 피크제 적용이라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임금 피크제 적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사이에 승진하거나 연봉이 재산정된 경우에는 산정 또는 재산정한다 그랬잖아요. 2번 보니까 임금 피크제 적용이라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사원에서 주임으로 승진한 경우는 임금 재산정 맞는데요? 이게 왜? 되는 날 이후인데 제가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해봤네요. 저는 이게 그냥 똑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파악했거든요. 제가 좀 고민해 볼게요. 지금 시간 쓰긴 그렇고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신 거를요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네. 이건 제가 기억해 놨다가요. 임금 피크제 적용일 이후에 승진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역산이라는 거는 임금 피크제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역산이 앞으로 가가지고 1년이 되는 날,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요때 승진한 거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검토해 드릴게요. 됐죠? 여기 시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됐었죠? 됐고. 그 다음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성의 없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팍팍팍 가야 돼요. 47번인데요. 자, 7번 보시면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인이 2명이잖아요. 옳은 거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거 한번 표현해 볼까요? 첫 번째 거 표현하면 B 나니까 또는이죠. B가 범인이거나 D가 범인이면 A도 범인인 거죠. 시험장에서는 안 쓰셔야 되는데 지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B나 D가 범인이 아니에요. B가 범인 아니거나 D가 범인 아니면 C도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참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들이 참이니까. 그 다음 D가 범인이 아니면 B도 범인이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되셨죠? 아이고 여기까지 됐고 그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먼저 범인인 경우가요. 4명 중에 있으니까 4C 2가지예요. 이게 몇 개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4C는 2 곱하기 1, 4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6가지거든요. 다 써볼게요. 굳이 AB 범인, 또 AC 범인, 또 AD 범인 이렇게 되고요. 또 BC 범인, 또 BD 범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B, AC, AD, BC, BD 그 다음에 CD 범인 이렇게 되거든요. 좀 6가지밖에 안 돼요. 됐죠? 가정하고 풀어도 되고요.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럼 먼저 요게 만만하죠. 보십시오. 먼저 요게 보이셔야 돼. 저는 요게 편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B가 범인이에요. B가 범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왜냐하면 B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B가 범인입니다. 그럼 요게 참이죠. 그러면 그 또는은요. 얘 참 여부 상관없이 하나만 참이면 전 건이 참이 되는 거니까 얘가 싹 다 참이죠. 그럼 이게 참인 명제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참 돼야 되는 거죠. 아, B가 범인이면 A도 범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대우명제 취해도 되는데 B가 만약에 범인이잖아요. 그럼 얘가 거짓이죠. 그럼 얘가 거짓돼야 되는 거죠. 이게 대우명제지 뭐. 그럼 D도 범인인 거죠. 근데 범인이 2명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B가 범인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워져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됐죠? 됐고 그 다음 이제 또 진행해 보시죠. 그 다음은 답은 2번 아니면 3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봐요. 그러면 A는 범인이 확실한 거죠. 여기 보면. 그럼 아무거나 그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입하면 예를 들어 D가 범인이라고 그래볼게요. D가. 저는 C가 범인이라고 그래 놨게요. C가 범인. C가 범인이면은요. 여기 보세요. C가 범인이면 얘가 뭐가 됩니까? 거짓이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거짓 돼야죠. 그럼 또는요. 거짓 되는 건 둘 다 거짓일 때죠. 얘도 거짓, 얘도 거짓.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B도 범인 되고 D도 범인 되거든요. 아, 안 되네.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하면 될까요? 질문하신 분 되실까요? 됐었죠? 오케이, 됐고요. 아이고, 왜 나가실까? 다들? 이게 좀 불편하신가요? 어떤 거 불편하신가요? 나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불편하실까요? 말씀해 주실까요? 어떤 게 불편하신지? 불편한 거 있으실까요? 네, 괜찮죠? 갑자기 나가셔가지고
제가 뭐 조금 실수한 거 있나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이해 보겠습니다. 얘는 자 보십시오. 48번에 보면 얘는 이거잖아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에 참석하려고 하고요. 공항 입구 수속이 2시간, 그 다음에 1시간, 여기 1시간 걸린대요. 근데 파리 현지 시간이 서울보다 8시간 느리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그려보면 서울이 여기 있고요. 파리가 여기 있죠. 8시간 차이거든요. 근데 파리가 더 느리잖아요. 서울보다. 이쪽이 느린 거고 이쪽이 빨라요. 잠깐만. 이 의미를 모르실까 봐. 지금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이 23시라 그래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이 8시간 빠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리 몇 시가 되냐? 8시간을 빼야 돼요. 15시예요. 즉 한국이 빠르다는 의미는 이미 이 시간을 지나왔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답 찾아볼게요. 가장 저렴한 예산을 들여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항공편을 고르라 그랬거든요. 이거요. 뭐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게요. 저는 문제가 일부러 이렇게 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거 문제 풀 때요. 이렇게 푸는 게 맞다고 봐요. 가장 저렴한 예산이잖아요. 먼저 제일 싼 게 얘거든요. 그 다음이 얘예요.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푸셨을 것 같아. 시간 내에 들어온지를 검토하고 탈 수 있는 점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제일 싼 거 찾으실 것 같거든요. 시험장에서는 그러지 마시고요. 제일 싼 거가 시간 내에 들어오는지 이걸 검토하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더 빠른 풀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11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제일 싸잖아요. 1번 항공편부터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먼저 몇 시간 걸리냐면요. 여기서 출발 시간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유 시간이 이렇게 되고 총 비행 시간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먼저 봐요. 요 시간 있잖아요. 요 시간. 요거 미리 계산해 놓죠. 2시간, 1시간, 1시간. 더하니까 4시간이죠. 그럼 보세요. 자, 이거 1편만 제가 잘 해볼게요. 22시 30분에 출발을 하거든요. 이게 서울에서 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 서울, 여기 파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22시 30분 이렇게 되고요. 비행시간과 경유시간을 더하셔야 되는 거죠. 17시간 되겠습니다. 이렇게 17시간을 더하면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거 17시간을 더하면은요. 이게 무슨 시간이냐. 서울 시간 기준으로 파리에 도착한 시간이죠. 제 말이 맞죠? 그게 구하지 마시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서울 시간 기준이 아니라 파리 시간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잖아요. 몇 시간 차이라고? 8시간 차이잖아요. 빼줘야죠. 8시간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고요. 그럼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어떤 시간이 있냐면요. 아이고, 제가 이거 빠뜨릴 뻔했네요. 이거 4시간 더 하셔야죠. 4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몇 시간이냐? 이게 이렇게 더하면 21시간이죠. 여기다가 쓰고요. 그러면 여기다 그걸 빼야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빨라요. 그럼 결론적으로 플러스 13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다 13시간 더 하시죠. 더하기 13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35시 30분이 되겠죠. 됐죠? 이거 보세요. 24시간 빼면 다음 날이잖아요. 11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그럼 11시 30분이니까 몇 시까지 가야 됩니까? 10시까지 가야 되잖아요. 지각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질문하시면 되셨을까요? 이성훈 씨? 1편만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계속 가시죠. 모듈 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 46번 하실까요? 46번. 46번은 이번 건보에서도 나온 문제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건보랜다. 이번 코레에서 나온 문제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모두 다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도 거짓, 얘도 거짓, 얘도 거짓, 얘도 거짓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D, 그 다음에 여기 D, 그 다음에 여기 D가 나왔기 때문에 D를 기준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근데요. D를요. 자꾸 여기다가 쓰시대. 그럼 오른쪽이 여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기엔 이게 왼쪽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D를 여기다가 쓰시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오른쪽인데 바로 오른쪽 바로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나머지 조건들이 다 거짓이란 말입니다. 5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될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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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주 보는 건 없겠네요. 됐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그러면 B의 진술이 거짓이거든요. D의 옆이 아닌 거죠. 누가? B가. 그러니까 여기 B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도 B가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이거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써야 될 것 같고요. D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요건데요. D가 뭐라 그랬냐면 나의 오른쪽 옆은 C나 E라 그랬는데 둘 다 아닌 거죠. 이게 또는이니까 거짓이 되려면 얘도 거짓 얘도 거짓 돼야 돼요. 그러니까 D의 오른쪽 옆은 C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어야 돼? E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C도 안 되고요. E도 아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E가 거짓이잖아요. C는 D의 왼쪽 옆이 아닌 거죠. C는 D의 왼쪽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C가 여기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럼 다 됐네요. 자, 요거 보고 할게요. D는 이미 있고요. 여기 B, C, E가 안 되잖아요. B, C, E가 안 되니까 A만 남았죠. 아, 여기 A구나. 이렇게. 그럼 1, 2 오십시오. 여기 보면 A, D 안 되는 거죠. A 여기 있고 D 여기 있으니까. B, C 안 되는 건 얘 누굽니까? 그렇죠. E네요. E. 안심 조건은 얘밖에 없잖아요. C가 E 옆이 아니어야 돼요. 아, C는 여기 못 오는구나. C가 여기죠. 그러면 나머지 빠진 애가 B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네요. 우리가 구하는 건 A의 오른쪽 옆에 앉은 사람이니까 A 오른쪽 옆은 C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질문하신 분 되셨을까요? 되셨죠? 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잠깐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요. 잠깐만. 제가 아무리 바빠도 말씀은 드리고 가야죠. 혹시 오해하실까 봐. 이게 제가 웃음기 빼고 하잖아요. 저도 이게 웃음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실제로 농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좀 여유 있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온라인 스터디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온라인을 선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온라인은 실은 일방적인 강의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수업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찾으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아는 것도 수업 들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죠. 근데 모의고사를 시간 내에 푸는 연습하고 그다음 모르는 거를 찾고 이런 게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시간을 아끼려고요. 일부러 웃음기 없이 조금은 좀 불친절해 보일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려보려고. 그렇죠? 염려돼서 그러네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야, 쟤 너무 불친절하다.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농담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시간이 너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됐죠? 오케이. 죄송하네. 됐고. 그다음. 38번 질문하셨네요. (38번) 다 해드릴까요? 다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뭐 해드리면 될까요? 38번? (38번) 몇 번 선택지 해드릴까요? 3번이요? 아, 3번 별표. 드릴 말씀 있죠. 보십시오. 징소집 대상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3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 비율이 제일 높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합계분의 비율이란 말입니다. 좀 보십시오. 그럼 38번 계산해 보면 전체 합계가 얘잖아요. 825. 잠깐만요.
자, 할게요. 얘인데 합계가 826만 2천 명이잖아요. 이거분에 징소집 대상자니까 130만 2천 명이거든요. 이게 약 14.3%인지 보셔야 돼요. 이거 떨리지 않으세요? 정리해볼까? 2분의 1이 50%죠. 3분의 1이 33.3%, 4분의 1이 25%, 5분의 1이 20%, 6분의 1이 16.7%예요. 7분의 1이 14.3%예요. 8분의 1이 12.5%예요. 9분의 1이 11.1%거든요. 10분의 1은 10%고 11분의 1은 9.1%고 그다음 12분의 1이 8.3%거든요. 여기까지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고 싶냐면요. 얘를 7배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14.3%가 7분의 1이니까 7배를 하면요. 잘라보시죠. 700이고요. 그 다음에 210이죠. 왜냐하면 100 곱하기 7이 700이고 30 곱하기 7이 210이니까 얘가 910이나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정확히 0.2 곱하기 7이면 1.4니까 911.4예요. 이게 곱하기 7배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얼마 적혀 있냐면 826.2가 적혀 있거든요. 좀 작네요. 6배 하겠습니다. 100이고요. 100 곱하기 6이면 600이고요. 맞죠? 30 곱하기 6 하면 180이에요. 그 다음에 0.2 곱하기 6 하면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781.2 얘가 몇 배냐면 6배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826.2는요. 여기에 가깝습니까? 여기에 가깝습니까? 여기 가깝죠? 6배. 그래서 14.3%는 아니고 16.7%에 가까워요. 그래서 X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이 정도면 해설이 됐을까요? 됐죠?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생각보다 이게 만족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두렵네요. 이게 37번은 몇 번 선택지 해드릴까요? 37번 몇 번 선택지 하면 될까요? (37번) 몇 번 선택지 하면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2번) 1번이요? 자, 1번부터 먼저 1번, 2번 하죠, 그러면. 37번 보면 1번 보면은요. 2011년 법인 어린이집의 교직원 수는 직장 어린이집 교직원 수의 3.5배라 그랬거든요. 2011년 교직원 수니까 여기 보시는 게 맞고. 잠깐만. 시험장에서 이런 거 좀 하시죠. 시설은 동그라미, 교직원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교직원이니까 세모 보시는 게 맞고 2011년이니까 여기. 그러면 비교해야 되는 게 법인 어린이집이니까 여기. 그 다음에 직장 어린이집이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몇 배? 3.5배가 되는지 봐야죠. 그럼 여기에 3.5배를 했을 때 얘가 되는지 보는 거거든요. 됐죠? 그럼 보세요. 5,016 곱하기 3.5예요. 얘랑 17,491 이거 비교하시는 거거든요. 되셨을까요? 잠깐만요. 이게 제가 부탁인데 이런 거 좀 봐보세요. 얘가 짝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얘를 2배 하면 될 것 같아. 얘는 2분의 1배. 이거 이해되실까요? 이거 좀 쓰세요, 여러분들. 이거 안 쓰시면 좀 곤란해요. 얘가 7이고요. 절반이니까 2508 이렇게 되고 이 계산이 훨씬 편해요. 이해되셨죠? 됐을까요? 이 계산이 좀 편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나요? 이게 보면
2500이 몇 개 있습니까? 얘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2500 더하기 8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2500이 몇 개 있다? 7개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잖아. 됐죠? 이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것도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봐봐요. 제가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갈까? 별건 아닌데 시험장에서는 건보 같은 경우는 자료 해석이 좀 중요한 시험이니까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좀 편하거든요. 2500 곱하기 7을 할 때요. 저는 머릿속에 이런 게 있어요. 25가 4개 있으면 100이거든요. 25가 8개 있으면 200이죠, 200. 그러니까 얘를 25 곱하기 7인데요.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얘 계산이 좀 빨라야 돼요. 25가 8개 있으면 200이니까 이거 175죠. 이게 그럼 17,500이지. 됐죠? 여기에다가 8 곱하기 7 한 거잖아요. 56이거든요. 17,500에다가 56도 한 거예요. 그러면 17,556이거든요. 됐죠? 그 약 3,500. 잠깐만. 좀 더 꼼꼼하게 해보시죠. 보세요. 지우고 해볼게. 이왕 하는 거. C라고 죄송해요. 이왕 하는 거. 하려면 제대로 하고 싶어서. 이거를 좀 이게 저한테 이제 질문하실 것 같아요. 야, 이거 왜 3.5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여기 봐요. 저는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2,500이 7개가 있으면 얼마냐? 17,500이에요. 여기에 이게 56이거든요. 그럼 얼마냐? 17,556이에요. 잘 봐요. 이게 중요해요. 얘와 얘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얘와의 차이가 얼마냐면 556과 491의 차이거든요. 이렇게 생각드시잖아요. 아니, 야, 알겠어. 근데 말이야. 3.5배를 계산했더니 얘보다 큰데? 그럼 얘가 3.6배, 3.7배, 뭐 3.3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확인해 볼게요. 556과 491의 차이는요. 중간에 17,500이 있으니까 이게 56의 차이고요. 이게 9의 차이거든요. 이게 얼마? 65의 차이예요. 되셨죠? 그럼 봐요. 1, 2 오셔야 돼. 1, 2, 1, 2, 1, 2, 1, 2, 1, 2. 1, 2 오시면은요. 5016에 3.5배인데요. 잠깐만요. 5016에서 65가 차지하는 게 얼마인지 보셔야 돼. 봐요. 5016에 10%가 여기, 1%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1%가 좀 높고 2%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3.5보다요. 2%가 안 되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3.48 이런 거야. 그러니까 소득 둘째 자리 반올림해서 3.5배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맞다고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까요? 이거 이해되세요? 좀 빨리 했는데. 현장에서 정말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약에 대한 해결을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되실까요? 좀 어려운데 이거.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 이건 웬만하면 해요. 이거 못하는 강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 하지. 2분의 1, 2배 이거 다 해요. 이건 노력할 뿐이에요. 저도 나올 때마다 알려드릴 뿐이고. 근데 얘가 요즘 좀 유행하는 거거든요. 약 3.5배. 3.5배를 계산했더니 이게 17,556이에요. 기존의 것과 비교해보니까 56의 차이가 난단 말, 65의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더 작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 왜냐하면 5016에 3.5 계산한 게 얘인데 실제는 조금 크게 계산된 거잖아요. 얘가 뭐였냐면 실은 얘 65는요. 얘의 10%가 501.6, 1%가 50.16이거든요. 얘는 2%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는 0.02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얘는 아마도 0.48 얼마야. 이 정도 되는 거야. 지금 이해되시겠죠? 0.48 얼마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3.48 얼마이기 때문에 소득 둘째 자리 반올림 하면 3.5 이렇게 되겠다. 됐죠? 되셨죠? 질문하신 분? 요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는 분수대조 비교인데 볼까요? (2011년) 시설 한 개소당 교직원 수가 가장 많은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직원 수니까 한 A당 B는 A분의 B고 그러면 2011년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지우고 시설 한 개소당 교직원 수니까 같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이라 그랬으니까 직장 어린이집은 얘분의 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얘가 얼마냐면 449분의 5016이죠. 이렇게 되고 얘가 제일 큰지 보셔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보세요. 얘보다 큰 게인지 보셔야 되거든요. 보겠습니다. 먼저 얘분의 얘 다른 거랑 비교해보면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얘분의 얘인데요. 이게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이게 바로 보이지는 않네요. 먼저 이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대략 얼마인지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10배 하면요. 449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 한 배 하면 449고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9, 3, 여기가 9, 4. 아직 안 됐죠? 근데 449를 더하면 얘보다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요. 12는 안 돼요. 11보다는 큰데. 이 정도 기준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됐죠? 그러면 얘부터 보십시오. 얘는요. 10배 하면 0 붙이는 거고요. 여기다가 2116 하니까 얘보다 커지기 때문에 얘는 11이 안 되죠.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다 10배 하면 14,620이죠. 여기다가 1460을 한 번 더 더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2, 8, 그다음에 0, 6, 1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1461을 더하니까 17,544. 얘가 얘 봤더니요. 얘가 해볼 만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대소비고 이렇게 하셔야 돼. 얘랑 해야 될 것. 둘 다 12배는 안 되기 때문에 11배보다 크고 그러니까 얘가 대상이 되는 거죠. 만만치 않네요, 계산이. 해보면 1462분의 17,49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 정도 하시죠? 얘 3배에서 비슷하게 만들겠습니다. 3배 하면 1,500, 15,000이고요. 마음이 급하네. 3배 하면 48 이렇게 되겠죠. 3배 하면 여기까지 됐고 전 계산 이렇게 한 거예요. 5,000에 3배 하면 15,000이고요. 16에 3배 하면 48 이렇게 되니까 여기 3배 하시죠. 얘는 3배 하면요. 이것도 편하겠네요. 450에 3배 한 다음에 3 빼면 되겠습니다. 얘가 1350이고 1350에 3 빼니까 1347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랑 대수 비교하시면 되죠. 뭐. 얘가 빈자, 얘가 부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부자는 용병수 쓰니까 용병 쓰시죠. 1462에서 1347 빼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1400이 있고요. 60이고요. 여기가 53 되겠습니다. 그러면 115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17,000이 있겠죠. 여기 491이고요. 여기는 1952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다 491을 더하니까 얘가 3이고요. 그 다음에 4고요. 1 받아올면서 4고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바로 보이네. 이거 압도적으로 크니까 이쪽이 더 크네요. 됐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X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조금 어렵네요. 얘는. 가도 되죠? 되셨죠? 아이고 아마 열심히 해드리는데 아이고 잘 되고 있나요? 잘 모르겠네. 잘 되고 계세요? 저도 준비해도 바쁘네요 이게 생각보다. 이거 참네. 그 다음에 제가 빨리 찾을게요. 찾는 것도 좀 쉽잖네요.
24번 질문하셨네. 27번이랑. 이 응용수리가 좀 자신 없으신 건가 봐요. 응용수리 자신 없으실까요? 이게 응용수리가 잠깐 한 말씀 드리고 또 할게요.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게 응용수리가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모르겠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겠다. 또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 제가 무슨 뭐 출제자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보이시죠? 처리집에는 시계 AB가 있는데요. A 시계는 1시간마다 5분 빨라지고 B 시계는 3시간마다 6분 느려진대요. 처리가 12시에 맞춰놨네요. 12시에 딱 시계가 12시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근데 A 시계를 6시 30분에 알람 설정해 놨대요. 6시 30분에. 그러면 실제 시간 기준으로 풀 수밖에 없죠. A 시계는 1시간마다 5분 빨라지는 거니까 보십시오. 6시간이 흐르면 몇 분 빨라지겠습니까? 30분이 빨라지는 거죠. 곱하기 6 할 거니까. 여기 곱하기 6, 여기 곱하기 6. 잠깐만,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야, 너 왜 6시간, 왜 6을 곱했어? 이것 때문에요. 6시 30분에 알람 설정했잖아요. 근데 알람이 울렸다 그랬잖아. 그러면 A 시계로 6시간 30분이 지난 거거든요. 근데 실제 시간은요. A 시간이 6시간에 30분 빨라지는 거니까 실제 시간은 6시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때 B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B 시계는 실제 시간보다 3시간마다 6분씩 늘어진다 그랬으니까 6시간이면은요. 2배 하는 거니까 12분 늘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12분 빼야죠.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오셨을까요? 되세요? 질문하신 분 되셨을까요? 되셨죠? 아이고. 제가 놓치면 말씀해 주세요. 생각보다 되게 정신없어요. 다 풀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근데, 이것도 이렇게 풀라니까 또 만만치 않네요. 잠깐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문제 좀 풀어보려고. 27번까지만 풀고. (27번) 풀면은요. 이거는 제가요. 유튜브도 올려놨어요. 보면 민지는 목도리 1개 뜨개질하여 5일 만에 완성을 하는데 민지와 혜지가 같이 일하게 되면 3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되고 목도리 10개를 민지가 X일 만큼 하고 나머지를 혜지와 같이 하였더니 총 40일이 걸리게 됐대요.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1개라는 개수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목도리 10개를 민지가 X일 만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혜지와 같이 하였더니 총 40일 걸렸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민지는요 40일 동안 작업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를 찾으시면 좀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같거든요. 제 생각은. 됐죠? 그럼 보십시오. 여기다 써볼게요. 민지는요. 목도리 1개를 뜨개질하는데 5일 만에 완성하는 거니까 민지는 5분의 1개 하는 애예요. 하루에. 됐죠? 된 것 같아요.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혜지와 같이 하게 되면은 3일 만에 완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혜지를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하냐? 민지가 하루에 5분의 1개. 얘는 개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초속 배수를 안 뒀어요. 3일 동안 일하고요. 혜지는 모르니까 네모개 퍼 1 이렇게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역시 3일이에요. 몇 개 한다고? 1개. 됐죠? 5분의 3이니까 이게 5분의 2 돼야 돼요. 5분의 2가 되려면
빨리 계산하시죠. 15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15분의 2개 해야 되는 거죠, 하루에. 누가? 혜지가. 됐어요. 그럼 10개 작업해야 돼. 10개를 작업해야 되는 거고요. 민지는요. X일 만큼 일하고 나머지를 혜지와 같이 해서 40을 걸었다 했으니까 민지는 40일 동안 일한 거예요. 5분의 1개 per 1 곱하기 40일.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혜지는요. 15분의 2개 하는 거잖아요. 이제 단위 안 쓸게요. 시간 없으니까. 여기에 40 빼기 X겠죠. 왜냐하면 X만큼 한 다음에 나머지를 40 빼기 X만큼 일해야 2개 더해야지만 40일 되는 거니까. 이래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 구하면 이거 하면 2번일 거예요. 됐을까요? 이 정도면? 됐을까요? 아이고 요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죠. 예. 시간이 11시 20분까지니까 요 정도 마무리 하시고 또 목요일날 또 그때 조금 더 얘기하시죠. 시간은 지켜야 될 것 같아. 그 이유는 이게 여기 직장인분들 많으셔가지고 제가 또 막 그러긴 좀 그래. 되셨을까요? 목요일날 또 질문 받아드릴게요. 아시겠죠? 됐을까요? 아이고 잠깐만 좀 드릴 말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급하실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떠냐. 뭐 하나 모르시면 좀 떨리시고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단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뒤로 가면 갈수록 본인이 확률 높은 문제를 많이 풀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재는 연습만 하시면 안 된다. 시간 재는 연습은 저희와 2번으로 충분하다. 나머지는 뭘 하셔야 되냐. 확실히 본인 거로 만들어야 돼요. 확실히 본인 거로 만들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시험장에서 지금 공부하신 거를 해결할 수 있으시지. 지금은 확실히 공부를 못 하시잖아요. 지금 이건 막 마음 급하시다 그래가지고 막 양치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